2020년 보육사업 안내 교육. 이번에는 보육료 등 지원,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기관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며 부모의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재원아동의 출석 일수에 따라 구간별로 지원이 됩니다. 기관보육료는 만 0~2세 또는 장애아동 보육 시에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 지원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이상 출석 시에 전액 지원됩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도별 수납 한도액에서 위에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만 3~5세반 민간 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추가 수납 가능합니다. 2020년 보육료 지원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세 보육료는 맞춤형 보육료가 폐지가 되고 보육료 단가가 평균 7.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종일반 대비 3.3%, 맞춤반 대비 18.5% 인상된 인상률입니다. 그리고 3~5세 보육료는 보육료 단가가 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9.1%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는 33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되고 추가 지원되는 운영비는 아동당 8,120원에서 8,1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 단가는 1월에서 2월까지 지원되는 단가와 3월부터 적용되는 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우선 1월에서 2월까지 지원되는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는 종전과 같이 0에서 2세반은 종일반과 맞춤반을 구분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종일반은 전년 대비 3.3%, 맞춤반도 3.3% 인상되었으며 3~5세반은 2월까지 19년 단가와 동일한 22만 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장애아는 전년 대비 3.2% 인상된 단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외에 어린이집이 추가 이용 필요할 때 사용했던 긴급보육 바우처는 2월까지 지원이 되고 3월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동보육료 지원 단가는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이며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연장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보육 이후에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서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에 의한 아동의 출결 관리를 해야 되며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 단가는 1대3인 영세반과 장애아는 3,000원, 1대5인 영아반은 2,000원, 1대15인 유아반은 1,000원을 시간당 단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시간당 지원 단가로 17시 이후의 이용시간을 30분 단위로 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월에 지원금이 1일날 생성이 되면 어린이집에서 3일까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10일까지 승인을 하고 승인한 3~5일 뒤인 13에서 15일경에 어린이집에 연장보육료가 입금이 되게 됩니다. 묻고 답하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통합보육 또는 일시적 이용으로 아동을 오후 7시까지 보육하는 경우 연장보육료 지원이 되나요? 통합보육도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을 설치하면 연장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제 보육과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운영 기준 변경 사항입니다. 시간제 보육반 설치 기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 사업 개시일은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반 등록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이를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적용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반 회계 관리 기준, 운영비 집행 기준은 기존 담당 교사 재수당 및 기타의 후상 경비에만 집행하던 것을 이제는 담당 교사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 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등의 기관 부담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운영비의 50%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비 세출 예상 과목이 자산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집행 시에 시간제 보육실 구성과 관련한 시설 증축비 및 부대 경비, 그 밖의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보수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지정 취소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19년 6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제 지정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공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후 3개월 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지정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묻고 답하기. 시간제 보육 2개 반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 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처음으로 등록한 반의 등록일을 개시일로 간주합니다. 인건비 관련하여 운영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초과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여야 하나요? 시간제 보육 보육료 수입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되나요? 지역의 특성상 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 및 복지부와 협의하여 개시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준의 명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19년 6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시군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개시 시점은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게 되며 종료일자는 사망, 국적 상실, 행방불명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할 달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출생아 소급 관련해서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한데 이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재난, 감염병,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관련 해외 출생 복수 국적 아동 제출 서류 내용입니다. 입국 여부 확인 서류와 복수 국적자 관련 서류에서 국내 여권, 사본 제출 등 세부 내용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 경우 특수학교가 포함이 되고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해 보호자가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간제 보육과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장보육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세반 연장보육 자격의 확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종일반 자격과 대체로 동일하나 주요 민원 개선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장보육 자격이 확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연장보육 시간에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의 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직 취업 준비 자격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구직 등록 확인서 제출 시 추가 증빙 서류 없이 자격 기준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회사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응시표 제출 시 자격이 인정됩니다. 민간학원 수강증 제출 시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연령 관계없이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학업 자격 기준이 개선되었는데
방통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일반 상시 출석하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학업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수료 후 논문 작성 과정에 있는 경우 논문 심사 의뢰서의 제출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기술서는 연장보육 신청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에 서술형으로 작성하던 방식이 객관식 항목으로 작성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0에서 2세반 연장보육 자격이 확대 개선됨에 따라 연장보육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서 연장보육 시간인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의 근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술인은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직자는 3가지 자격 구분 각각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자는 구직 등록 확인증을, 학원 수강자는 학원 수강증을 제출해야 하며 부모 일회로 한정됩니다. 구직 활동자는 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및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즉 자녀 2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통대, 사이버대 등 원격 대학을 포함하여 학위 재학자는 재학 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학위 과정의 경우 논문 심사 의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의 경우 복직 예정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되 복직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기존 종일반 자격아동도 시군구에 연장보육 자격 신청이 필요한가요? 기존 종일반 자격아동은 2020년 3월 연장보육 자격으로 일괄 자동 전환 예정이고 별도로 시군구에 연장보육 자격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3에서 5세반 아동도 시군구에 연장보육 자격 신청이 필요한가요? 3에서 5세반 아동은 시군구에 연장보육 자격 신청이 불필요하며 다만 연장보육 희망 시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연장보육 자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